안녕하세요. 안전한 투자로 편안한 노후 준비 중경투TV입니다. 네, 4월 17일 목요일입니다. 비트코인 84,000달러 횡보, 파우르장 새벽 발언에 나스닥 마이너스 3%나 빠졌지만 비트코인은 추가 하락 없이 버티고 있고요. 금골드 ETF 미중 관세 전쟁으로 연일 신고가 갱신 중인데 비트코인도 고점 대비 마이너스 30% 빠지긴 했지만 여기서 추가 하락 없이 8만 달러 잘 버티며 제2의 가치 저장 수단으로 희망이 점차 보이는 겁니다. 하지만 수천년된 금골드보다 펀드멘탈 강하다 볼 순 없고 나스닥이 마이너스 3% 했지만 바닥이었던 QQQ 400달러는 안 무너질 것이라는 관점 때문에 비트코인 하락도 적은 거다 생각이 들고요. 중국이 너무나 트럼프 관세에 강하게 나오니까 트럼프 행정부 깜짝 놀라가지고 새로운 대책 마련하고 트럼프도 잠시 입을 닫고 있습니다. 이더리움 리플 약간 마이너스 하락, 솔라나 4%, 전체적으로 알트코인은 횡보를 지속하고 있고요. 비트코인 도미너스 보면 미세하게나마 조금씩 오르고 있습니다. 60.9%로 알트코인에서 자금 빠져나가서 비트코인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리플은 3,100원 원화마켓에서 약간 반등을 했지만 다시 3,000원 핵심 라인까지 내렸습니다. 달러마켓에서 2.1달러로 2달러 버티고는 있지만 원달러 한 줄이 내리면서 원화마켓 업비트 내 리플 가격이 하락을 하는 거고요. 3,000원 무너지는 순간 리플 비중 큰 한국 투자자들 부심 또한 크게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아슬아슬한 구간인 거고요. 최소 리플이 3,200원 정도는 횡보를 해줘야 되는데 3,000원 현재 라인에서는 투자자들 신규 매수보다는 관망하면서 지켜볼 가능성이 크죠. 한국 원달러 환율은 1,418원으로 1,420원 라인 또 무너졌습니다. 업비트 비트코인 가격이 1억 2천이지만 달러 마켓보다는 가격 방어가 잘 안되고 여기 하락 라인을 쉽게 돌파를 못하고 있고요. 달러 마켓에서는 약간 돌파 이후 여기 라인 위에서 머무르는 형국입니다. 빅테크 어닝이라도 4월 중순에서 잘 나온다면 나스닥도 급반등할 수 있는데 중국 보복이나 관세 전쟁, 파르장 발언으로 당장에는 못 치고 오르고 있습니다. 4월 20일 테슬라 어닝 다음 주 화요일 시작이고요. 새벽 동안 파르장 인터뷰 있었습니다. 관세로 물가 인상, 미국 성장이 둔화된다 부정적인 발언했고 미국 증시도 시뻘겋게 하락을 했고요. 애플 마이너스 3%, 테슬라 마이너스 4%,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모두 다 내렸습니다. 엔비디아는 특히 중국 수출 또다시 부분적으로 막혀버리면서 가격 하락이 크고요. 엔비디아 역시 100달러 투심 지켜주는 구간인데 다시 한 번 더 80달러, 90달러 내려가면 엔비디아 많이 보유하고 있는 한국 투자자들 매도가 늘어날 수가 있죠. 파르장은 일시적으로 인플레이션율 관세가 증가 유발을 시키고 트럼프가 발표한 관세 인상 수준이 예상보다 너무 높았다. 트럼프 관세 어떻게 변화할지 관망 필요하다. 두 손 두 발 다 들고 있습니다. 새벽 파르장 발언 이후 나스닥 마이너스 3% 내리긴 했지만 너무 부정적이다 볼 수 없고요. 비트코인이 8만 달러 버틴 것만 봐도 그만큼 나올 만한 악재는 거의 다 나왔다는 의미가 됩니다. 거기에 나스닥도 여기 차트 보면 400달러 121선 라인 맞고 점차 반등 중으로 다음 주 테슬라 어닝 잘 나오면 점진적인 상승도 기대가 가능하고요. 2018년 미중 무역 정쟁 당시 나스닥 보면 120선 라인 맞고 반등은 했지만 순식간에 V자 반등 1, 2주 만에 상승하진 않았습니다. 3, 4개월 천천히 한 주 한 주 끌어올리더니 결국에는 고점 넘고 이후 트럼프 무역 전쟁 발언에도 큰 하락은 안 나왔었고요. 그런 다음 금리 계속해서 내리니까 코로나 직전에 신고점까지 50%나 플러스 상승을 크게 했습니다. 그리고 제2의 루나코인 사태라 볼 수 있는 만트라 사기코인 투심을 박살내고 있고요. 만트라 CEO는 내부자가 OM 토큰 유출한 게 아니다. 지갑에 잘못된 라벨링 문제다. 모르쇠로 자기 잘못 아니다. 이야기를 하고요. 만트라 가격만 봐도 일주일 동안 87% 폭락했고 업비트 아르고 포함해서 알트 하락장 계속해서 사기코인들 나오고 있습니다. 투자자들 이해시킬 만한 이유를 못 가져오고 있고 가격도 폭락을 하는 거죠. 오드아이 리서치 코인 회사들 부정부패 잡아내는 기간인데 OM 토큰하고 전혀 관계없다. 회사 차원에서 시장 조작 공모 가담했을 가능성이 있고 이번 발생한 매도는 한 그룹의 배신으로 발생했다. 조사 결과를 내보냈습니다. 여기 차트에서 보면 만트라 코인 가격 폭등할 때 빨간선에 이렇게 하락 오는데 여기서부터 시장 조작하기 위해서 대량 팔기 시작했고요. 약간 오르면 계속 파는 식으로 펀드멘탈 약화시키다가 결국 대폭락을 한 거죠. 만트라 코인은 RWA 실물자산과 연계되어 있어서 안정적이다.
있습니다. 온도 파이낸스, 폴리메시아 많이 양산은 되었지만 결국에 작코인일 뿐이고 하락장 투자자들 뒤통수 치고 있습니다. 크립토콘트 주대표는 코인 시장이 순수 수익형 도박꾼만 남은 시장으로 전락했다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변동이 너무 빨라서 어느 코인에서도 오래 머물 수 없다. 가치 투자자들이 2018년 이후 사실상 멸종이다 이야기를 했고요. 현실적으로 비트코인 제외하고는 리플, 솔라나, 이더리움 포함해서 완전히 알트코인 춘추전국 시대로 무한경제 먹튀가 성행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연준의 4.5% 고금리의 알트코인 회사들 버티기가 힘든 거고, 아무리 트럼프가 관세로 경제 흔들기 한다 해도 연준이 빠르게 금리 내리기는 이전처럼 쉽지도 않고요. 이더리움, 리플도 새로운 혁신이나 기술 개발 안 하는 상황이니까 메인코인이나 작코인 할 거 없이 알트코인 싸잡아서 가격이 급락을 하는 겁니다. 결국에는 비트코인만 유일한 가치 저장 수단이라면서 자금이 비트코인으로 집중되면서 비트코인 도면스가 올라가는 거죠. 거기에 주 대표는 비트코인 공급이 수요보다 더 증가했다. 사는 사람은 적은데 시장에 풀리는 물량 많아서 가격 하락 압력이 매우 크다고 합니다. 비트코인은 알트코인 시장 흡수해서 어떻게든 제2의 금골드 가치 저장 수단으로 살아남으려고 하는 건데, 실제로 블레로 금골드 ETF 보면 62달러로 하루 만에 플러스 3% 더 올라서 63달러 역사적 신고점 매일 갱신 중입니다. 관세 전쟁으로 이렇게 시장이 더욱 불안해지며 믿을 건 금골드 뿐이라면서 가격이 오르는 거고요. 2018년 미중 무역 전쟁 할 때도 여기 구간인데 2020년까지 오르기 시작하다가 코로나 터지고 나서 2010년 찍었던 고점을 갱신을 해버렸습니다. 그런 다음 트럼프 당선과 달러 가치 하락으로 해서 역사적 평균이었던 40달러 넘어서 60달러, 63달러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고요. 부자 아빠 기요사키 작년부터 금하고 은 모아야 된다 이야기를 했었는데 은 실버 가격도 2010년 고점 갱신했지만 15년 신고점에 가격은 올라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관계가 앞으로 금과 실버 ETF처럼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생각이 들고요. 실버 ETF는 2005년 블랙록이 금골드 ETF 성공리에 상장시킨 다음 그 다음에 은 ETF가 상장되었습니다. 은 ETF 이후 구리 ETF, 철 ETF, 목재 ETF 등 다양한 ETF로 도지, 솔라나, 에이다 ETF 이후에 상장될 것과 비슷한 움직임인 거고요. 여기 2006년 실버 ETF 상장 시작부터 해서 움직임 보면 상장 이후 1년간 큰 상승은 없었지만 2008년 금융위기 직전에 금하고 같이 폭등했다 하락 저점갱신하고 점차 상승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10년 폭발적으로 상승을 했고요. 수익률만 봐서는 금 ETF보다 더 많이 올랐는데 이렇게 한 방에 올릴 때는 기관 투자자뿐만 아니라 개인 투자자들도 묻지마 실버 ETF를 많이 매수를 했다는 겁니다. 골드 ETF는 상승이 너무 크니까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실버 ETF로 자금이 몰렸다는 거죠. 하지만 실버는 채굴량이나 금에 비해서 약한 평가받는 자산이기 때문에 2010년 고점 찍은 이후 16년까지 6년간 하락을 했습니다. 금골드 ETF는 2013년 여기 구간에서 하락 멈췄지만 실버는 바닥이 아니라 지하실까지 내려가고요. 이더리움과 마찬가지로 변동성 크고 단타 수익형 상품이라는 점 여기 차트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최근까지 가격 오르고 있지만 2010년 고점까지 아직 멀었고 상승 이후 20달러 재하락 가능성도 높아 보이고요. 부자아빠 기요사키 작년 트럼프 당선 전 비트코인 팔아라고 했다가 당선 이후 비트코인 다시 20만 달러 간다 입장을 바꿨고 작년에 골드, 실버 ETF 모아가야 한다면서 잘 맞추고 있습니다. 워낙 시장은 잘 맞추는 기요사키이기 때문에 비트코인도 8만 달러 버틴다면 20만 달러 올해야 내년까지 절대 불가능하지 않다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 규제로 인해서 중국 반도체 산업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유일한 파운더리라 볼 수 있는 SMIC는 주가가 평균 20홍콩달러 유지하다가 트럼프 관세 규제로 인해서 최근에 45달러까지 빠르게 상승을 했고요. 시장 점유율에서 보면 23년 1분기까지만 해도 점유율 5위였다가 이제는 삼성전자 바로 다음 3위까지 올라왔습니다. 고성능 반도체 미국이나 대만, 한국에서 제대로 수입을 못하니까 중국 자체적으로 반도체 산업 2010년부터 키워주기 시작했고 이제는 점차 성과가 나오고 있는 구간이고요. 중국의 반도체 설계 논문 채택수만 봐도 1등 중국 92건, 미국, 한국, 대만, 일본 순서입니다. 중국이 이미 7나노 반도체까지는 양산 성공했고 화웨이 최신 스마트폰에 탑재되어서 출시되고 있고요. 거기에 스믹에서는 5나노 반도체도 양산 시작할 것이다. 중국판 EUV 극자외선 장비까지 국유화 성공했다 이야기 나오면서 글로벌 반도체 업계가 술렁이고 있고요. 하지만 7나노가 한계다. 화웨이 반도체 개발 속도 더 못 낸다는 의견이 팽팽한 상황입니다. 2020년 코로나 때만 해도 화웨이가 7나노 성공했다고 이야기는 했었지만 시장에서는 루머라는 경우가 많았고요. 하지만 실제로 7나노 양상하고 중국 시장 내 애플 뛰어넘어서 화웨이가 시장 점유율 1등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좀 더 디테일한 투자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커뮤니티로도 자료가 공유되니까 멤버십 가입과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